차가운 대리석 바닥 위로 하얀 진주알들이 사방으로 흩어졌습니다. 지사의 실세인 최유라 과장의 날카로운 고함이 사무실을 순식간에 찢어놓았죠. 이게 얼마짜리인 줄이나 알아? 감히 청소부 주제에 내 몸에 손을 대? 그녀는 겁에 질린 듯 고개를 숙인 청소 직원. 윤설이의 손등을 뾰족한 구두굽으로 사정없이 짓눌렀습니다. 주변 동료들은 숨을 죽인 채 이 잔인한 광경을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당장 무릎 꿇고 입으로 진주알을 하나하나 주워 담으라는 최 과장의 모욕 속에서도 설이는 비명 한 번 지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바닥에 떨어진 진주알을 응시하는 그녀의 눈빛은 서늘할 정도로 차분했죠. 이 놀라운 반전의 전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잠시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평범해 보이는 사람들의 숨겨진 이야기를 매일 전해드립니다. 별다른 특징 없는 2000년대 초반의 어느 아침, 낡은 청룡그룹 지사 건물 앞에 한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바랜 베이지색 가방을 맨 윤설이는 숨을 크게 들이마시고는 건물 안으로 조심스럽게 발을 들였습니다. 그녀는 오늘부터 이곳 영업지원팀의 청소 파트 계약직으로 일하게 된 신입이었습니다. 사무실 안은 바쁘게 돌아가는 팩스 소리와 요란한 전화벨 소리로 가득했고 누구 하나 설이에게 눈길을 주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다들 모니터와 서류 뭉치에 파묻혀 설이라는 존재를 투명 인간 취급할 뿐이었죠. 설이는 조심스럽게 지사장실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만난 박춘배 지사장은 그녀의 이력서를 보지도 않은 채 책상 위에 툭 던졌습니다. 지방에서 올라왔다고 했나? 여기는 본사 눈치 볼 필요 없는 우리만의 왕국이니까. 헛짓거리 하지 말고 시키는 일이나 제대로 해. 박 지사장의 거만한 말투에도 설이는 고개를 숙이며 알겠다고 짧게 대답했습니다. 그녀에게 주어진 첫 업무는 팀원들의 쓰레기통을 비우고 탕비실에 커피 믹스를 채워 넣는 잡일이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다가올 무렵 갑자기 사무실 분위기가 묘하게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복도 끝에서 날카로운 구두굽 소리가 요란하게 들려왔고 박 지사장을 포함한 모든 직원이 하던 일을 멈추고 입구로 달려나갔습니다. 오셨습니까, 사모님? 오늘도 어쩜 그렇게 우아하십니까? 박 지사장의 비굴한 목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졌습니다. 화려한 실크 스카프를 두르고 커다란 선글라스를 낀 여자가 거만한 걸음걸이로 들어왔습니다. 바로 이 지사의 실세이자 모두가 회장님의 아내라고 믿고 있는 최유라 과장이었습니다. 설이는 복도 구석에서 젖은 걸레를 든 채 그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최유라는 설이가 서 있는 쪽을 힐끗 보더니 코를 킁킁거리며 불쾌하다는 듯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지사장님, 요즘 청소부들은 기본 매너도 안 배우나 봐요? 퀴퀴한 냄새가 여기까지 진동을 하네요. 최유라의 무례한 말에 박 지사장은 연신 사과하며 설이를 향해 당장 저리 꺼지지 않고 뭐 하느냐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설이는 조용히 고개를 숙이고 자리를 피했지만 그녀의 가슴 속에는 차가운 불꽃이 피어올랐습니다. 최유라는 분명 본사 비서실에서 일하며 잠시 스쳤던 직원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금 그녀는 마치 이 건물의 주인이라도 된 듯 아나무인으로 행동하고 있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설이에게 주어진 공간은 여전히 구석진 탕비실과 화장실 뿐이었습니다. 그녀는 무거운 대걸레를 밀며 복도 구석구석을 닦았고 직원들이 마시고 버린 종이컵을 하나하나 분리했습니다. 그때 최유라 과장이 화려한 구두 소리를 내며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손에 든 하얀색 실크 셔츠를 설이의 얼굴 앞에 들이밀었습니다. 이봐요, 아줌마. 이거 내가 아끼는 건데 점심 먹다 국물이 튀었네. 지금 당장 가서 세탁소에 맡기고 와요. 개인적인 심부름이라는 말에
서리가 잠시 머뭇거리자 옆에 있던 박춘배 지사장이 기다렸다는 듯 달려와 호통을 쳤습니다. 사모님이 시키는 일인데 어디서 감히 토를 달아? 당장 안 뛰어갔다. 와! 박 지사장의 비굴한 외침에 서리는 묵묵히 셔츠를 받아들었습니다. 사실 최유라는 회장님의 진짜 아내가 아니라는 사실을 서리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사 사람들은 최유라가 본사에서 내려온 비밀스러운 안주인이라는 소문을 철석같이 믿고 있었죠. 유라는 직원들이 보는 앞에서 서리에게 자신의 개인 차량 세차까지 지시했습니다. 한낮에 뙤약볕 아래서 호스를 들고 차를 닦는 서리를 보며 직원들은 비웃음을 흘렸습니다. 저렇게 무식하게 몸으로 때우는 일을 하니까 평생 청소부나 하는 거라며 들으라는 듯 험담을 내뱉기도 했죠. 서리는 땀방울이 눈가에 맺혔지만 묵묵히 차를 닦았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차 안쪽 대시보드 위에 놓인 조잡한 가짜 명품 장식품에 머물렀습니다. 진짜라면 절대로 저런 싸구려 장식품을 두지 않았을 텐데 유라의 허영심은 갈수록 도를 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유라는 자신의 발이 아프다며 서리에게 슬리퍼를 가져오라 시키고는 서리가 가져온 신발이 마음에 안 든다며 바닥에 내팽개치기도 했습니다. 이런 인간 이하의 대우를 받으면서도 서리는 감정을 억눌렀습니다. 지금 이 지사에서 벌어지는 부조리와 비리의 뿌리가 얼마나 깊은지 확인하는 것이 그녀의 진짜 목적이었기 때문입니다. 사건은 서리가 지사장에 들어온 지 2주일째 되던 날 오후에 터지고 말았습니다. 서리는 최유라 과장의 책상 주변을 정리하며 바닥을 닦고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최유라가 신경질적으로 의자를 뒤로 밀며 일어났고 그 바람에 서리의 어깨와 최유라의 목에 걸려있던 화려한 진주 목걸이가 부딪혔습니다. 툭 하는 불길한 소리와 함께 수십 개의 하얀 진주알이 사방으로 흩어졌습니다. 사무실 안의 모든 공기가 일순간 멈춘 듯 정적이 흘렀습니다. 최유라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자신의 목을 더듬더니 이내 얼굴을 험악하게 일그러뜨리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이게 어떤 건 줄이나 알아? 감히 청소부 주제에 내 몸에 손을 대서 이 귀한 걸 망가뜨려? 최유라의 날카로운 고함에 박춘배 지사장까지 달려나와 서리의 어깨를 거칠게 밀쳤습니다. 박 지사장은 사모님의 보물을 망가뜨렸다며 서리를 당장 무릎 꿇리려 애썼습니다. 최유라는 한술 더 떠 자신의 빨간 하이힐 끝으로 서리의 손등을 사정없이 짓눌렀습니다. 아으윽 하는 억눌린 신음이 새어나왔지만 유라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차갑게 내뱉었습니다. 손으로 만지지도 마. 당장 저 구석에 떨어진 것까지 내 그 천박한 입으로 하나씩 주워 담아. 사무실 동료들은 이 잔인한 광경을 보며 고개를 돌렸지만 누구 하나 서리를 도와주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굴욕적인 상황 속에서도 바닥에 엎드린 서리의 눈은 그 어느 때보다 차갑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코앞에 떨어진 진주알을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진짜 남의 진주라면 가져야 할 특유의 은은한 광택과 묵직한 무게감이 전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겉만 번드르르하게 칠해진 싸구려 플라스틱 핵진주에 불과했습니다. 서리는 속으로 차가운 웃음을 삼켰습니다. 진짜 사모님이라면 절대로 이런 조잡한 가짜를 목에 걸고 다니지 않을 텐데 최유라의 거짓말이 생각보다 훨씬 대담하고 허술하다는 증거였습니다. 서리는 최유라의 구두 밑에서 떨리는 손을 거두지 않은 채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과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그런데 이 진주들이 조금 이상해 보여서요. 혹시라도 안쪽이 상했을까봐 걱정이 되네요. 서리의 말에 최유라는 순간적으로 당황한 듯 눈동자를 파르르 떨었습니다.
그녀는 서둘러 서리의 손등에서 발을 떼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어디서 아는 척이야? 내 주제에 진주에 대해 뭘 안다고 짓거려. 최유라는 서둘러 진주알들을 가방에 쓸어 담으며 자리를 피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사무실 안에는 묘한 의구심의 공기가 감돌기 시작했고 서리는 최유라가 감춘 그 가짜 목걸이가 그녀를 파멸로 이끌 첫 번째 열쇠가 될 것임을 확신했습니다. 진주 목걸이 사건 이후 최유라 과장은 자신의 입지를 굳히기 위해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다들 이번 주말 스케줄 비워요. 회장님이 제 생일이라고 가평 별장을 통째로 내주셨거든요. 최 과장의 당당한 선포에 사무실은 술렁였습니다. 사실 그곳은 강진혁 회장이 직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 가끔 개방하던 곳이었지만 지사 사람들은 그 사실을 알 리 없었습니다. 그저 회장님이 최 과장을 위해 특별히 배려한 것이라 믿으며 그녀의 위세에 다시 한번 압도당했죠. 박춘배 지사장은 이때다 싶어 직원들에게 사모님 생일 축하금을 강제로 거두며 분위기를 띄웠습니다. 파티 당일 화려한 조명이 켜진 대저택의 문은 이미 활짝 열려 있었습니다. 회장님의 지시를 받은 별장 관리인이 미리 모든 준비를 마쳐두었기 때문입니다. 최유라는 마치 제 집인 양 거만한 걸음걸이로 거실 한복판에 들어섰습니다. 어머, 관리인 아저씨가 센스 있게 내가 좋아하는 꽃들로만 채워놨네. 최유라는 거짓말을 늘어놓으며 직원들의 감탄을 자아냈습니다. 그 시각 서리는 청소 부복 위에 앞치마를 두른 채 주방 구석에서 묵묵히 식재료를 손질하고 있었습니다. 박 지사장이 파티의 자비를 도맡으라며 서리를 서빙 인력으로 강제 차출했기 때문입니다. 직원들이 화려한 뷔페 음식을 즐기는 동안 서리는 쟁반을 들고 부지런히 움직였습니다. 그때 별장 관리인 김 실장이 거실로 나오다 서리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10년 넘게 별장을 지켜온 그는 서리를 보자마자 소스라치게 놀라며 다가오려 했습니다. 서리는 재빨리 검지손가락을 입술에 갖다 대며 눈짓으로 그를 제지했습니다. 당황한 김 실장이 멈칫하는 사이 최유라가 다가와 앙칼진 목소리로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저씨, 멀뚱히 서서 뭐해요? 우리 회장님이 아끼는 지하실 와인 창고 가서 제일 비싼 걸로 꺼내 오라니까요. 김 실장은 황당하다는 표정으로 최유라를 바라보았습니다. 생전 처음 보는 여자가 주인 행세를 하며 명령을 내리고 있었으니까요. 그는 서리의 눈치를 살피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기, 이분은 누구신지? 그러자 옆에 있던 박 지사장이 끼어들며 호통을 쳤습니다. 이분이 누구시냐니? 청룡그룹 강진혁 회장님의 부인, 우리 사모님 아니신가? 눈이 있으면 똑바로 보게나. 박 지사장의 말에 김 실장은 허탈한 웃음을 터뜨릴 뻔했지만 서리의 단호한 시선에 입을 꾹 다물었습니다. 서리는 최유라가 내민 잔에 와인을 따르며 낮게 은조렸습니다. 과장님, 그 와인은 실온에서 10분 정도 열어두어야 제맛이 날 텐데 괜찮으시겠어요? 최유라는 무식한 청소부가 뭘 아느냐며 면박을 주었지만 김 실장은 서리의 완벽한 조언에 소름 돋는 의구심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파티가 무르익자 술기운에 취한 최유라는 거만함의 정점을 찍었습니다. 그녀는 박 지사장과 직원들을 거실 한복판에 모아두고 호언장담했죠. 박 지사장님, 이번 인사 이동 때 본사 이사 자리는 걱정 마세요. 제가 우리 진혁 씨한테 특별히 말씀드려 놨으니까요. 직원들의 부러움 섞인 탄성이 터져나왔고 박 지사장은 연신 최유라의 잔을 채우며 아부를 떨었습니다. 그때 서리는 쟁반을 든 채 그들의 뒤편에 있는 서재 입구에 서 있었습니다. 그곳은 강진혁 회장이 가장 아끼는 골동품과 지사의 핵심 기밀 서류들이
보관된 아무나 발을 들릴 수 없는 금단의 구역이었습니다. 자신의 권력을 과시하고 싶었던 유라는 갑자기 직원들을 서재 앞으로 이끌었습니다. 여기에 진혁 씨가 나를 위해 본사에서 가져온 귀한 선물이 들어있어요. 다들 구경이나 해봐요. 하지만 서재 문은 육중한 지문 인식과 비밀번호가 결합된 특수 보안 장치로 굳게 잠겨 있었습니다. 유라는 당황하지 않은 척 자신의 생일 날짜를 눌렀지만 차가운 경고음만 복도에 울려 퍼졌습니다. 어머, 진혁 씨가 보안 설정을 강화했나 보네. 사모님인 내 지문이 왜 안 먹히지? 유라가 식은땀을 흘리며 무리수를 던지던 그때 서리가 조용히 다가와 낮게 의조렸습니다. 과장님, 회장님께서는 중요한 날짜보다는 우리가 처음 만난 날의 기억을 비밀번호로 쓰시는 걸 좋아하시잖아요. 혹시 061이 번호 아니었나요? 서리의 말에 유라는 귀신이라도 본 듯한 표정으로 서리를 쳐다보았습니다. 하지만 직원들의 시선이 따가웠던 유라는 마지못해 그 번호를 눌렀고 문은 경쾌한 소리를 내며 활짝 열렸습니다. 안으로 들어선 직원들은 화려한 내부 전경에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유라는 기쁨보다 공포에 질려 있었습니다. 이름도 모르는 청소부가 회장의 개인적인 습관을 정확히 꿰뚫고 있다는 사실에 등줄기가 서늘해진 것이죠. 분위기를 반전시키기 위해 유라는 가방에서 휴대전화를 꺼내 들었습니다. 안 되겠네. 진혁 씨한테 직접 전화해서 확인해 봐야겠어요. 유라는 스피커폰을 켜고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몇 번 울린 뒤 한 남자의 묵직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보, 파티는 잘하고 있어? 직원들이 환호하며 사모님의 위력을 실감하던 그 순간 서리의 앞치마 주머니 안에서 요란한 벨소리가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서리는 서빙 쟁반을 내려놓고 천천히 자신의 전화를 꺼내 들었습니다. 액정에는 사랑하는 남편이라는 이름과 함께 강진혁 회장의 개인 번호가 선명하게 떠 있었습니다. 사무실의 모든 소음이 단숨에 증발해버린 듯한 정적이 찾아왔습니다. 고요해진 거실에는 서리의 휴대전화 벨소리만 요란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최유라는 당황한 기색을 감추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게 무슨 무례한 짓이야? 당장 그 천박한 소리 못 꺼? 어디서 감히 사모님 전화벨 소리를 똑같이 따라하고 그래. 유라의 억지스러운 외침에도 서리는 흔들림 없이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응, 당신이야? 지금 서재 안으로 바로 들어오면 돼. 서리의 낮은 목소리가 끝나기 무섭게 서재의 묵직한 문이 다시 한번 활짝 열렸습니다. 그곳에 나타난 사람은 다름 아닌 청룡그룹의 진짜 주인 강진혁 회장이었습니다. 박춘배 지사장은 소스라치게 놀라며 회장 앞으로 달려가 허리가 꺾일 듯 굽신거렸습니다. 회장님, 예고도 없이 어쩐 일이십니까? 여기 우리 사모님께서 직원들을 위해 파티를 열어주셔서 저희가 아주 감동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강진혁 회장은 박 지사장의 말을 듣지도 않은 채 그를 차갑게 밀치고 곧장 서리에게로 걸어갔습니다. 그는 서리의 앞에 서서 안쓰러운 표정으로 그녀의 헝클어진 머리카락을 정돈해 주었습니다. 서리야, 옷이 이게 뭐야? 내 아내가 이런 대접을 받고 있는 줄은 꿈에도 몰랐네. 회장의 다정한 목소리에 최유라는 손에 든 가짜 휴대전화를 바닥에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서리는 허리에 두르고 있던 때 묻은 앞치마를 천천히 풀어 바닥에 던져버렸습니다. 청소부복 차림이었지만 그녀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고고한 기품은 그 어떤 화려한 드레스보다 눈부셨습니다. 과장님, 아니 최유라 씨. 당신이 그토록 사랑한다던 남편이 여기 왔는데 왜 인사를 안 해요? 서리의 서늘한 물음에 유라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한 채
바들바들 떨기만 했습니다. 서리는 본사 비서실에서 유라의 수상한 행동을 보고받고 지사 내의 뿌리 깊은 비리를 직접 확인하기 위해 직접 낮은 곳으로 잠입했던 것이었습니다. 지사장님도 참 대단하시더군요. 가짜 사모님 비위 맞추느라 바빠서 진짜 안주인이 당신들 옆에서 쓰레기통 비우고 있는 건 전혀 모르셨나 봐요. 서리의 단호한 선언에 박 지사장은 무릎 꿇며 살려달라 애원하기 시작했습니다. 직원들은 자신들이 그동안 서리에게 내뱉었던 모욕적인 말들을 떠올리며 공포에 질린 표정으로 서로의 눈치만 살폈습니다. 화려했던 가짜 여왕의 성벽이 한순간에 먼지처럼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별장의 화려한 조명 아래 최유라와 박춘배 지사장은 마치 얼어붙은 석상처럼 서 있었습니다. 강진혁 회장이 직접 서리를 아내라 부르며 감싸 안는 모습은 그들이 쌓아 올린 가짜 성벽을 단번에 무너뜨리기에 충분했죠. 하지만 서리의 반격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주머니에서 작고 낡은 수첩 하나와 녹음기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 수첩은 지난 2주 동안 청소부로 지내며 지사 구석구석에서 목격한 부조리와 비리를 낱낱이 기록한 일종의 징벌 장부였습니다. 서리는 서늘한 목소리로 박 지사장을 응시하며 입을 열었습니다. 지사장님, 사모님 생일 축하금이라며 직원들에게 강제로 거두신 500만 원은 어디로 갔나요? 제가 확인해 보니 본사복지기금 계좌가 아니라 지사장님의 개인 비자금 계좌로 입금되었더군요. 서리의 말에 박 지사장은 바닥에 머리를 찌우며 통곡하기 시작했습니다. 회장님,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다 저 최유라 과장이 시킨 일입니다. 저 여자가 사모님 행세를 하며 저를 협박했습니다. 비굴한 변명에 최유라 역시 질세라 박 지사장의 멱살을 잡으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당신이 먼저 횡령 제안하고 나한테 명품 선물하며 꼬드겼으면서 두 사람이 서로의 치부를 들춰내며 추하게 싸우는 동안 서리는 최유라가 바닥에 떨어뜨린 가짜 진주 목걸이를 발로 지그시 밟았습니다. 서리는 최유라를 향해 낮게 음조렸습니다. 유라 씨, 당신이 훔친 건 내 이름뿐만이 아니야. 이 지사 직원들의 정직한 땀방울과 절박한 생계까지 당신의 허영심을 위해 짓밟았지. 그 대가는 결코 가볍지 않을 거야. 서리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미리 대기하고 있던 본사 감사팀과 경찰들이 별장 안으로 들이닥쳤습니다. 경찰들이 두 사람의 손목에 차가운 수갑을 채우자 별장 안은 비명과 절규로 가득 찼습니다. 지사의 실세로 군림하며 직원들을 괴롭히던 여왕과 그에 기생하던 지사장의 몰락은 순식간이었습니다. 그 광경을 지켜보던 직원들은 그제야 자신들이 누구에게 머리를 숙이고 누구를 핍박했는지 깨달으며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서리는 그런 직원들을 향해 원망 섞인 시선 대신 씁쓸함이 담긴 짧은 한숨을 내뱉었습니다. 껍데기만 화려한 권력에 눈이 멀어 진정한 가치를 보지 못한 대가는 모두가 나누어져야 할 몫이었기 때문입니다. 경찰차의 사이렌 불빛이 멀어지자 별장 정원에는 차가운 정적만이 감돌았습니다. 서리는 넋이 나간 채 서 있는 직원들 앞에 다시 섰습니다. 공포와 미안함이 섞인 그들의 시선 속에서 서리는 낮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 번거로운 잠입을 선택했는지 궁금하시죠? 단순히 비리를 잡기 위해서만은 아니었습니다. 서리의 시선은 거실 구석에 놓인 낡은 청소 도구함에 머물렀습니다. 그곳에는 1년 전 최유라의 모욕과 박 지사장의 횡령을 견디다 못해 쓰러졌던 한 청소 노동자의 사진이 붙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서리가 가장 힘들었던 시절
따뜻한 밥 한 끼를 건네주었던 소중한 인연이었습니다. 서리는 친구의 명예를 되찾아주겠다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 가장 화려한 자리를 버리고 가장 낮은 곳에 먼지를 닦으며 진실을 기다려온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숙인 직원들에게 다가가 거친 손을 하나하나 맞잡아 주었습니다. 권력의 그림자에 가려져 스스로의 가치를 잊지 마세요. 정직하게 흘린 땀방울이 세상에서 가장 빛나는 명품이니까요. 며칠 뒤 지사에는 새로운 공고문이 붙었습니다. 비리 세력이 척결되고 오직 실력과 성품으로만 평가받는 새로운 운영 방식이 도입된 것이죠. 서리는 다시 평범한 아내의 일상으로 돌아갔지만 지사 직원들은 이제 알고 있습니다. 가장 낮은 곳에서 묵묵히 제 일을 하는 사람이 사실은 이 세상을 움직이는 가장 거대한 진심을 가졌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욕심에 눈이 멀어 타인의 삶을 짓밟은 자들의 몰락은 우리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남깁니다. 진정한 명품은 어깨에 맨 가방이 아니라 당신의 고귀한 성품과 타인을 대하는 따뜻한 태도입니다. 우리는 가끔 타인의 시선에 갇혀 가짜 삶을 동경하곤 합니다. 하지만 진짜 어른의 품격은 화려한 배경이 아니라 소중한 사람을 지키고 진실한 삶을 살아가는 용기에서 나옵니다. 껍데기뿐인 욕망을 내려놓고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때 비로소 인생의 진짜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도 내면이 빛나는 하루 되시길 응원합니다. 끝까지 이야기 친구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